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U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DP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UDP는 기본적으로 커넥션 리스 서비스가 되고요. Unreliable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UDP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쓰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쓰지? 하지만 UDP 나름대로 상당히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미니멀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심플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IP에 대해서 이제 TCP하고 UDP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이 IP가 unreliable, 상당히 에러가 있고 뭐 상당히 믿을 수가 unreliable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여기 IP층을 못 있기 때문에 사실 TCP가 여러 가지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뭐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반면에 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보면은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고 약간 딜레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프로세싱 하는 타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IP 네트워크가 더 이상 unreliable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상당히 릴라이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릴라이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릴라이블한 것이 있는데 다시 또 여기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플한 얘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과거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TCP를만 쓰던 것들이 언제부턴가는 UDP를 쓰는 걸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UDP라고 하는 것이 하부 밑단에 비록 unreliable의 그러니까 IP unreliable의 UDP도 unreliable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겠지만 지금은 IP라기보다도 정확히 따지면은 레이어 2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레이어 2가 상당히 릴라이블해져서 IP는 그냥 앞에 그냥 트랜스포트 그냥 앞에 헤더만 씌워서 가는 뭐 그런 거 주소하고 라우팅만 하는 거고 레이어 2가 상당히 릴라이블하게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UDP가 상당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UDP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포트 번호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여기 소스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이게 토탈 랭스가 UDP 전체 토탈 랭스일 거예요. 헤더뿐만 아니라 전체 토탈 랭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선에 대한 걸로 여기 헤더로 8바이트를 가져갑니다. 여기 이렇게 8바이트를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는 8바이트에서부터 64KB 바이트까지에 대한 걸로 구성이 됩니다. 헥사데시말 요거 가지고 해석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것이 토탈 랭스, 그다음에 요것이 헥사데시멀, 헤드 에라 컬렉션, 책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각각에 대한 해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UDP 서비스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하는 것이 제너럴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인데요. 프로세서 투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세서 투 프로세서. 그래서 소켓 어드레스를 써서 합니다. 소켓 어드레스에 대한 게 어떻게 된다고 썼죠? 소켓 어드레스는 바로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소켓 어드레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커넥션 리스 서비스, UDP는 커넥션 리스 서비스이고, 커넥션 설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앞에 IP 헤더, 그 다음에 UDP 헤더를 딱 채워가지고
여기 헤더, UDP 헤더 하고 나서 이제 컨텐츠가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 데이터그램, 유저 데이터그램이 인디펜던트 데이터그램이 된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디였죠? 음, 이치 유저 데이터그램. 이치 유저 데이터그램은 각각이 인디펜던트 데이터그램이다. 그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예를 들어서 네 개가 내려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UDP가 내려오게 되면은 뭐 IP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가던 이것이 IP 네트워크여서 이제 저쪽에 리모트 호스트,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에서 받아가지고 UDP에서 이걸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1, 2, 3, 4가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거하고 뒤에 오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프로세싱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각각의 유저 디아그램은 not numbered 된다는 거예요. 저는 1, 2, 3, 4를 그냥 순서에 대한 거 이렇게 온다는 순서지 이것이 1, 2, 3, 4 순으로 반드시 처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를 보냈지만 여기 오는 것은 뭐 4번 받고 뭐 2번 받고 3번 받고 1번 받고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UDP는 이걸 받아도 그냥 상위 계층에다가 뭐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4, 2, 3 하나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순서 맞추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할 문제예요. 플로우 컨트롤, UDP라는 것은 플로우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에러가 나던, 중간에 디스가드가 되던, 중간에 뭐가 버퍼링 돼가지고 뒤에 가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윈도우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리시버 쪽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 인커밍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UDP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에러 컨트롤도 없습니다. 에러가 나든 말든 커넥션 리스에 그 어느 릴라이블한 서비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노 에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온리 할 수 있는 거는 헤더가 책성 가지고 나서 중간에 깨전 약간 약간 커럽트 됐는 그러니까 오염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로스트 돼 있거나 듀플리케이트 된 거 이런 것들을 샌더에 대한 것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리시버도 에러 디텍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책성 가지고 하는 거 하나 디텍트 하는 거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when receiver detect an error 책성 가지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유저 데이터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UDP가 그걸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고 이걸 어디 통보하거나 이거 가지고 다시 리트랜스미션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책성에 대한 거 계산하는 것은 사실 IP 헤더 하는 건 비슷한데 여기서 뭘 하느냐면 슈도 헤더라는 걸 계산합니다. 슈도 헤더. 이 슈도 헤더라는 걸 가지고를 그러니까 슈도 헤더라는 게 진짜 헤더는 아니고 자기가 임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책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슈도 헤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슈도 헤더가 IP 일부하고 그러니까 UDP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슈도 헤더가 뭐냐? 포인터가 어디 갔죠? 여기. 포인트를 잃어. 여기 더 파트 오브 헤더 오브 IP 패킷 가 같이 채워서 요 책섬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슈도 헤더라고 만들어요. 이게 지금 슈도의 책섬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헤더 값, 토탈 랭스, 요 값은 맨 처음에 000으로 채웁니다. 여기 책섬은 맨 처음에 000으로 채워요. 0, 전부 다 00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IP 헤더 중에 IP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다음에 프로토콜 필드, 요거 이제 UDP 값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다음에 16비트 UDP 토탈 랭스. 16비트 UDP 토탈 랭스가 이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앞에는 이게
네 바이트 단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영영.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나서 슈도 헤더 해가지고 요거에 가지고 나서 요 칼큘레이션을 어디겠습니까? 요 책상을 계산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TCP하고 TCP, UDP의 IP는 이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레이어 4, 레이어 3 해가지고 OSI 레이어로 배웠고 OS 레이어 배울 때 보게 되면 상위 계층하고 아래 계층하고 대한 얘기할 때 약간 인디펜던트하게 서로 이렇게 독립돼 있는 그런 얘기에 대한 걸 OSI 7 레퍼런스 모델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근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TCP/IP는 한 덩어리입니다. TCP/IP는 하나예요, 하나.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적 흐름을 봐도 TCP/IP가 먼저 나오고 OSI가 그 이후에 디파인 됐어요. 여러 가지 프로토콜 가지고 나서 OSI가 정의가 되는 거걸랑요. TCP/IP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근데 OSI 컨셉을 만들어지고 이거 갖고 나서 다른 프로토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레이어에 대한 컨셉을 자꾸만 나누는 거죠. 지금 UDP 헤더를 만드는데 UDP 헤더 여기 UDP 헤더를 만드는데 UDP 헤더 책선을 계산하는데 IP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 IP 헤더의 일부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서 책선을 만든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책섬 캘큘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슈도 헤더를 가지고 나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책섬을 보내는 값이 무엇이냐? sender는 체크에 대한 것을 결정하지 않고 include한 결정하고 sender는 책섬을 결정하는데 all the value of sum is sender decide include checksum the value 맨 처음에에 대한 것을 요런 시츄에이션에서 한다는 거네. 그냥 요 값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자, 컨트롤에 대한 거. 커넥션 리스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컨제스천 컨트롤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UDP는 컨제스천 컨트롤이 없습니다. not provide예요.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컨제스천에 대한 것을 크리에이션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고 패킷 센트 모든 패킷 보내는 거에 대한 것은 컨제스천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쌔션이라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UDP가 인터랙티브 리얼 타임 트랜스퍼 오디오 앤 비디오 사용할 때 우리가 VoIP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못 쓸지 지금 시간이 어떨지 모르는데 아마 VIP에 대한 강의만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VIP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스를 전달하는 거 있고 시그널링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다이얼링. 우리가 보통 다이얼링이라고 하는 과정. 내가 다이얼링을 먼저 하고 다이얼링이 성공하고 나면 이제 보이스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실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이얼링에 대한 거는 뭐 1초, 2초, 3초 걸려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보이스는 항상 250ms 언더로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보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PCM 코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패킷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이 125 마이크로세컨마다 1바이트씩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요거를 쭉 모아서 예를 들면 20ms다. 20ms 동안 모은다. 그럼 20ms 8개 160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160바이트가. 이 125 마이크로세크가 1바이트니까 8바이트가 1ms잖아요. 그럼 20ms면 160바이트가 되죠. 160바이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160바이트를 보내는데 이게 엔드 투 엔드예요. 그러니까 VoIP가 있고 상대방도 VoIP 전화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레이어 4를 타고 여기도 레이어 4를 타고 여기 이제 IP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IP망이 되지. 여기가 UDP면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가 UDP이면 만약에 TCP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지만 TCP는 커넥션 설정하고 그다음에 에러 컨트롤하고 플로우 컨트롤하고 막 에러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여기 얘기한 250ms라는 걸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VoIP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이쪽에 VoIP가 내려오게 되면 L4에서 UDP로 처리합니다. UDP로.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리얼타임 서비스 할 때, 오디오 리얼타임 서비스를 인터랙티브하게 방향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VoIP이고 그때 쓰는 것이 프로토콜이 여기 제가 쓰진 않습니다만 RTP라는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VoIP에 대한 음성을 서비한다. 그럼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있고 밑에 UDP 있고 그다음에 IP 있고 이런 식의 이렇게 VoIP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이스라고 써야지 여기는 보이스가 RTP 타고 UDP 타고 그 다음에 IP 타고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음성과 같이 이런 거 서비스 할 때 이제 UDP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리얼타임 트랜스퍼 할 때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UDP 프로토콜 역시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메시지에 대한 걸 하게 됩니다. 포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거 디스커싱 하지 않고 여태까지 했는데 사실 UDP 역시 Q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UDP 역시 Q하는 거랑 관계돼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이트 프로세스가 스타트하게 되면 포트 넘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UDP에 대한 포트 열어줘. 여기서 UDP 하나 포트 열어줘. UDP 포트 열어줘 하면은 이쪽 OS가 UDP하고 IP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에 대한 걸 어떤 포트 번호 쓰세요 하고 포트 번호에 대한 걸 딱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이 요 안에 인커밍하고 아웃커밍 이거 요 안에 이제 큐를 만드는 거죠. 이쪽에 대한 큐, 저쪽에서 올라온 큐 해서 이쪽 큐, 여기서 받는 큐, 여기서 내려와서 나가는 큐, 샌딩 큐하고 리시빙 큐에 대한 거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여러분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보게 되면 내가 소켓 열었을 때 이제 받는 포트 번호, 그다음에 큐 사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디폴트 값으로 받은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보게 되면 리퀘스트 포트 넘버에 대한 거를 OS한테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커밍 큐, 아웃고잉, 인커밍, 아웃고잉 큐에 대한 것이 여기 프로세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필요해 옵션에 어떤 그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only incoming 큐에 대한 것만 만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는 이게 항상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이슈가 뭐냐면은 내가 큐에 대한 걸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큐 이게 보면 아웃고잉 큐죠. 여기 용어로 쓰면 아웃고잉 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커밍 큐가 되는 거야. 인커밍 큐. 내가 프로그램에 대한 걸 UDP의 리소스, UDP 애플리케이션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UD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 큐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사실 보내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보내는 거는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내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그냥 하나의 펑션 콜 하듯이 그냥 부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큐 사이즈에 대한 게 이 큐가 없으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만들고 그냥 보내면 되니까. 아니면 내 프로그램에서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뭔가 오게 되면 얘가 인터럽트 같은 걸 보내주고, 야, 메시지가 도착했어. 그럼 그때 메시지를 내가 읽어야 돼요. 프로그래밍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인터럽트 핸들러가 돼가지고 인터럽트 핸들러에도 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대한 걸 좌우지간 UDP 애플리케이션이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를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메시지를 읽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인커밍 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에 대한 거는 어, 유니버시티 서비스. 자, this situation,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DP가 하나 있어도 UDP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OS 중에 UDP 프로 UADP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UDP 포트번호, 포트번호. UDP 포트번호하고 TCP 포트번호하고 번호는 같을 수 있어요. 번호는 같을 수 있는데 여기 프로토콜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게 되면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IP 소스 어드레스, IP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다음에 포트 넘버 어 소스의 포트 넘버,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포트 넘버, 그다음에 프로토콜 에 대한 것이 들어갑니다. 요 다섯 가지예요. 소켓을 연다. 소켓을 정의할 때는 소켓 어드레스는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토콜에 대한 걸 하나 더 정해줘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TCP, UDP, 그 다음에 SCTP. 그리고 실은 IP도 하게 돼서 IP를 선택하면 이게 이제 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은 뭐 L2도 사실 소켓으로 만약에 제공해 주면 L2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프로토콜에 대한 것도 같이 구분을 해서 소켓을 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DP에 대한 거하고 UDP를 그냥 컴패리전 하는데 어느 거랑 컴패리전 하는 거죠? 좀 봅시다 한번. 그래서 UDP에 대한 거는 그냥 커넥션리스 심플 프로토콜 하고 다른 거를 비교하나 봐요. UDP하고 다른 커넥션리스 심플 프로토콜하고 비교해 보는데 UDP라고 하는 것은 옵셔널 책섬, 옵셔널 책섬. 그래갖고 corrupted 패킷에 대한 것을 디텍션 하는데 옵셔널 책섬을 제공한다. 책섬이 만약에 이게 주어지면 수신단 UDP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것이 커럽트 돼 있으면 이거를 디스카드 합니다. 그 다음에 샌더한테 그거에 대한 것은 알려주질 않습니다. 어, 특별하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건 그냥 그 내용인 것 같은데 UDP에서는 패킷 디스카딩하고 그 다음에 샌더 쪽에 이걸 버렸다는 사실은 안 한다. UDP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in our daily life one day deliver a package of by carrier more expensive 하다고 하는데 one day에 받는 것보다 three day deliver보다는 비싸다는 거죠. High speed and low cost are desire of future and deliver parcel. 소포에 대한 거 할 때 이거 서로 컴플릭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난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넘어갈게요. UDP에 대한 퓨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젠플 9.4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DNS 같은 거
DNS는 UDP를 씁니다. DNS 같은 경우는 53번 포트 번호를 쓰고요. 포트 넘버가 이렇게 되고 사실 이건 TCP도 있고 UDP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TCP를 쓸 이유가 없이 UDP를 써도 바로바로 리스판스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리퀘스트가 상당히 숏하고요. 그다음에 퀵 리스판스에 대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굳이 TCP를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것이 주고받는데 그냥 only one 메시지에 대한 걸 주고받기 때문에 커넥션 설정하고 끊고 하게 되면 벌써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하나 정도 받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커넥션리스 퓨처가 어, 이슈는 아니지만 그 메시지에 대한 거 only one message exchange in each direction 서로 각 방향에서 하나씩 주고받기 때문에 커넥션 리스에 대한 것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그 메시지가 순서 있게 왔느냐 안 왔느냐도 별로 중요치도 않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슈는 아니지만 그 순서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리스에 대한 것은 메시지에 대한 거 하나를 원방향 각자 주고받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클라이언트 서버들끼리 순서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퓨처라고 커넥션 리스트 퓨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MTP. 근데 반면에 이제 SNTP는 그렇지 않은데 앞에 커넥션 리스에 대한 DNS 얘기를 UDP를 써야 되는 장점 얘기를 했고요. SMTP에 대한 메일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거는 얘는 UDP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롱타임 이메일에 대한 게 멀티미디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UDP를 쓴다면 싱글 유저 데이터그램에 맞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포인트가 또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멀티미디어 같이 큰 거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메시지는 그냥 하나의 싱글 유저 데이터그램으로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이제 쪼개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퍼런트 유저 데이터그램으로 상당히 쪼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쪼갤 때 커넥션리스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저 데이터그램이 리시버 쪽 순서가 바뀌어서 리시버에 도착한다면 이건 애플리케이션에 순서가 바뀌어서 도착한다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리시버 쪽에서 이거 리시버의 SMTP지 걔가 이거를 자 일일이 맞추는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또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SMTP라는 것이 있는데 SMTP 클라이언트 서버 SMTP에서 메일이 었는데 앞쪽에서 만약에 UDP를 써가지고 순서 바뀌어갖고 뭐 여기 얘가 보낸 게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보냈는데 얘가 보낼 때 2, 3, 1, 4로 많이 왔다. 막 그렇게 되면 요거에 대한 걸 맞추는 걸 얘가 해야 되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아래쪽에서 요렇게 왔을 때 요걸 TCP를 쓴다면 얘가 이렇게 받았더라도 얘가 보내는 게 이제 1, 2, 3, 4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겠죠. 이렇게 3, 4로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여기 힌트 같은 어, 제가 포인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다. 커넥션리스 서비스 하는 것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롱 메시지 하는 그런 거에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다.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운로딩 할 때 우리가 다운로딩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뭐 있습니까? 다운로딩 하는 게 FTP 갖고 우리가 다운로딩 합니다. FTP 다운로딩 하는데 메리 라지 텍스트예요. 이런 거 할 때에도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릴라이블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일을 쪼개거나 커럽트 됐을 때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용자가 위에 올려줬는데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와가지고
미싱 중간에 잃어거나 잃어버리거나 커럽트 된 거에 대한 걸 원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큰 문제는 아닌 거죠. 딜레이가 이슈가 아니니까. 이때는 이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UDP가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스카이프 볼까요? 스카이프 요즘은 스카이프보다 뭐 워낙 다른 툴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한때는 스카이프 갖고 나서 큰 방향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뭐 카카오톡에 대한 것도 많이 쓰고 페이스 메신저 이런 것 요즘 글로벌에서는 페이스 메신저 다음 라인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그런 리얼타임 인터랙티브한 애플리케이션 그런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할 때 이거를 보낼 때 보게 되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거에 대한 것을 리센트하고 리센트하는 거 리센드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 커럽트 됐거나 뭔가 잃어버린 프레임에 있어. 그걸 다시 리센드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사용자가 서로 스카이프를 쓰는데 여기 이제 사용자가 양쪽에서 스카이프를 쓰는데 스카이프 가지고 나서 쓰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뭔가 보냈는데 이쪽에서 깨졌다고 야 다시 보내 다시 보내 다시 보내 뭐 해갖고 여기서 하는데 이미 이 양반은 리얼타임이 아니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Synchronization whole transmission may be lost. Viewer suddenly see blank screen. 이게 우리가 보면 오디오하고 비디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하나로 해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보내는 기술의 방법인데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뭐 비디오 이만큼 있고 이만큼 오디오 비디오 있고 이만큼 동시에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다 보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중간에 이게 막 깨졌어. 이게 다 깨졌어. 그럼 소리도 안 나오고 영상도 안 나옵니다. 소리도 안 나오고 영상이 안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충하면 오디 제가 비디오를 더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비디오를 이렇게 이거를 오디오 쪽하고 비디오 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내요. 그래서 두 개의 채널로 별도 보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혹은 데스티네이션에서 뭔가 잃어버리려고 할 때에는 영상만 잃어버리면 됩니다. 영상을 잃어버리면 돼요. 그럼 오디오는 들어올 거예요. 오디오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받았어. 이거를 받아갖고 화면을 딱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에 타임스탬프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이 영상에 해당하는 음성에 대한 걸 플레이를 해줘요. 그래서 립싱크를 맞춥니다. 우리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중에 영상하고 립싱크를 서로 맞춰줘 갖고 맞춰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정보를 갖고 나서 같이 얘가 플레이돼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도 이제 타임스탬프 고 여기도 타임스탬프 있고 여기도 타임스탬프 있고 여기 타임스탬프 있고 여기도 타임스탬프 있고 여기도 타임스탬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화면이 만들어지면서 소리랑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중간에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코덱만 가지고 나서 음성 코덱만 가지고 나서 소리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영상은 이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마지막 화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블랙 스크린으로 보여주거나 그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오게 되면 다시 립싱크하고 다시 영상하고 맞춰주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UDP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TCP 이제 리트랜스미션하고 에러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리시빙 UDP가 어떠한 거든지 간에 커럽트 된 거나 혹은 로스트 패킷에 대한 것은 이그노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위에 올려줘서 그 뒷부분에 대한 것만
사용자가 사람이 그걸 맞추도록 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스크린 블랙 스크린 블랙 스크린이 보이는 거는 그럼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짧다면은 뭐 노티스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노티스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 사람이 서로 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UDP에 대한 쭉 정리를 여기 해놨습니다. UDP에 대한 거는 심플 리퀘스트 리스판스 하는 거에 대한 걸 하고, 거의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 컨트롤이 없는 리틀 컨서니까 이게 포인트에 리틀이니까 거의 없는 간단한 리퀘스트 리스판스 커뮤니케이션에 맞고요. 그 다음에 어, 인터널 플로우 에러 컨트롤. 그러니까 인터널 플로우 에러 컨트롤이니까 거의 익스터널하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플로우 에러 컨트롤 없는 거고요. 멀티캐스팅 할 때, 사실 멀티캐스팅 할 때는 양쪽에는 막 이제 멀티캐스팅은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하는데 소스단에서 데스티네이션이 많아. 데스티네이션 1, 2, 데스티네이션 2, 데스티네이션 3, 데스티네이션 4. 뭐 이렇게 이 여러 군데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는 멀티캐스팅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이걸 TCP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UDP가 가장 적절하고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저희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이제 매니저가 에이전트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너 상태에 대한 거, 콘출에 대한 걸 간단히 뿌려주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UD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RIP 쓰는 거 포인트가 여기 보면 RIP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도 RIP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써가지고 하는데 그때 UDP를 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거죠.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 인터랙티브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RTP랑 같이 RTP하고 UDP는 그냥 늘 같이 다닙니다. RTP, UDP에 대한 것은 같은 헤더로 들고 뭐 컴프레스드 RTP라는 것이 있는데 컴프레스드 RTP를 하게 되면 UDP까지 포함해서 그냥 컴프레션을 해버려요. 뭐 자동지간 그때 이제 UDP가 쓰이고요. 이때는 보면은 이분 딜레이, 언이분 딜레이에 대한 톨러레이트 그러니까 이거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 딜레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분하다고 하면 그거잖아요. 이분하다고 하면 고루고루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딜레이, 하나 딜레이, 하나 딜레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깨끗한 겁니다. 언이분하다는 게 뭐예요? 언이분하다는 거 하나는 이렇게 갔는데 다음 건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 건 뭐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게 이게 이제 언이분한 딜레이예요. 이분하지 않은 딜레이. 이런 것들을 참을 줄 못할. 그러니까 사실 네트워크에선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전화망이에요. 이건 PSTN망에서에 대한 일반 전화망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럴 때는 뭐 쓰기 그럴 때도 쓰기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인터넷망에 이렇게 언이분한 딜레이를 톨러레이션 하지 못할 때 그때 그런 인터랙티브 그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에도 UDP를 쓴다. 이게 여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UDP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간단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데 많은 내용이 조금 리페레페이즈 그래서 다시 표현하고 다시 또 표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오래 설명하게 된 것 같은데 UDP는 정말 심플하다.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인 것처럼 슈도 IP, 슈도 헤더를 만드는데 슈도 헤더의 IP 헤더 일부분을 갖고 오고 자기 UDP에 대한 걸 같이 해가지고 책섬에 대한 헤더 책섬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거 그런 것이 하나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UDP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